바람은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이 바람이 태양계의 초기, 아직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기 훨씬 전인 45억 년도 넘는 과거로부터 온 전령임을 알고 있는가? 바람은 움직이는 공기다. 이 공기는 기압차 때문에 가만히 있는 법 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압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기는 팽창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수축기 아래로 내리깔린다. 지상의 어느 한 지점에 모여드는 공기량 또한 계속해서 바뀐다. 땅을 누르는 공기가 언제나 일정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기압 역시 끊임없이 달라진다. 대규모의 고기압 지대와 저기압 지대가 있을 때 이 둘은 날씨에 영향을 끼친다. 고기압 지대는 높은 공기 압력이 지배하는 곳이며 저기압 지대에서의 공기 압력은 양쪽의 평균 기압에 못 미친다. 이때 두 기압 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다. 그렇다고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 제 나름의 규칙이 있다. 지구 북반구에서 고기압 지대의 대기는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가며 저기압 지대의 대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여든다. 남반구에서는 이와 정반대다. 이런 대기의 움직임은 지구 자전에서 비롯되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지금 우리는 적도 어딘가의 해변에 있다.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고 낮잠을 자는 중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지구가 하루 한 번씩 지구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안락 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더라도 정확히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된다. 그렇게 한 바퀴 돈 거리는 적도 전체의 길이와 일치한다. 약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셈이다. 24시간 동안 4만 킬로미터라니 1시간에 거의 1700킬로미터를 움직인 셈이 아닌가. 만약 아름다운 적도 해변이 아닌 강의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구 덕에 한 바퀴 돌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 이동 거리는 4만 킬로미터가 아니다. 강의실이 베를린에 있다고 치자. 베를린은 위도 52도에 위치한 도시다. 이곳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 경우 서쪽으로 우선 민스터와 로테르담을 지나고 런던을 지나 대서양을 가로지른다. 계속 위도 52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를 지나 아메리카 서부 대륙 북쪽에 있는 밴쿠버를 거쳐 태평양을 향하고 일본과 중국이를 가로질러 유라시아 대륙의 시베리아에 이른다. 그곳에서 러시아를 횡단한 후에 벨라루스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유럽 대륙으로 되돌아와 바르샤바를 살짝 방문하고 베를린에 도착한다. 이 모든 장소를 거쳐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위도 52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총 24,7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한 셈이다. 이 긴 거리를 단 하루 동안 의자에 앉은 채로 이동했다. 즉 24시간 동안 지구 자전을 따라 적도에서는 4만 킬로미터를, 베를린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24,700킬로미터를 이동했다. 물론 베를린에서는 적도에 있을 때보다 느리게 움직였으리라. 24시간에 24,700킬로미터면 기껏해야 1시간에 1000킬로미터를 움직인 셈이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동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진다. 우리가 북극에 있다면 더는 거리의 이동 없이 지구 자전축을 중심으로 24시간 동안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이 전부가 된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 날씨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구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건 간에 날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선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한 자리에 꿈쩍 않고
있을 때나 맞는 말이다. 다시 해변을 만끽하는 적도로 되돌아간다면 지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데리고 시속 1700km로 돌고 있다. 계속 같은 속도로 지구가 도는 동안 순간이동으로 베를린으로 돌아온다 해도 교수님은 자신이 지구 자전에 힘입어 시속 10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가 적도 해변에서 베를린으로 순간이동을 했다면 우리는 베를린의 교수님보다 시속 700km 더 빠른 시속 1700km로 움직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수님은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시속 700km로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리니 결국 우리가 지구를 따라 도는 속도는 모두가 똑같이 움직일 때에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순간이동을 할 능력이 있는 몇몇이 아니라면 이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대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표면을 움직인다. 그런 대기는 적도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방금 전 상상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에 직면한다. 적도에서 북극으로 빠르게 흘러드는 대기 입장에서 지구는 대기가 북쪽으로 향하는 만큼 점점 더 느리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도에서 베를린으로 순간이동했을 때 교수님이 엄청난 속도로 동쪽으로 날아가는 우리를 목격하듯 대기 역시 자기 아래에 있는 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지면에서 이 광경을 관찰했을 때 북쪽으로 올라오는 바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동쪽으로 휘몰아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유럽 어디든 저기압지대가 있는 곳으로 사방팔방에서 대기가 몰려들 것인데 이때 대기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올 땐 동쪽으로, 북쪽에서 올라올 땐 서쪽으로 굽어 들어가게 된다. 북쪽에서 대기가 아래로 내려올 땐 저기압지대로 똑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인 나선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런 편향의 힘을 코리올리 힘이라 부르는데 이 힘이 바로 고기압지대와 저기압지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힘 때문에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면서 도는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코리올리의 힘이 작용해 북반구에서는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내려가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며 내려간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론적으로는 코리올리의 힘이 대기와 마찬가지로 물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 힘의 영향을 받기에는 세면대나 욕실, 변기 따위의 크기가 너무 작다. 실제 물이 빠져 내려가는 방향은 세면대의 형태나 배수 상황에 따라 변한다. 어쨌거나 날씨와 우리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는 바람이 지구 자전에 힘입은 것임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는 어째서 자전하는 것일까? 고대의 학자들은 자전에 관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을까? 지구가 우주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며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고 있다는 생각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지구나 다른 모든 행성이 저마다의 고유한 축을 기준으로 자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약 45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다. 45억 년 전에는 단 하나의 별, 즉 단 하나의 항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태양계가 자리한 곳은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다른 항성이 이 거대한 구름 덩어리 옆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서 다른 항성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확실한 사실은 이 거대한 구름 덩어리에 어떤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가스와 먼지는 서로 더욱 뒤섞여 들어갔고 다른 곳에서보다 가스와 먼지가 더욱 많이 모인 부분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조금 더 두꺼운 층을 형성한 곳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인력이 발생했고 주변에 퍼져 있던
가스와 먼지가 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던 구름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빠르게 하나의 퇴적물을 만들었다. 퇴적작용은 주변 여러 작은 물질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작은 물질들이 퇴적물 주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퇴적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강한 인력이 작용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뿐만 아니라 퇴적물 자체도 움직였는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퇴적물은 더욱 빨리 돌았다. 이러한 현상은 스케이트 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케이트 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다리를 더욱 안쪽으로 모으면 모을수록 스케이터는 더욱 빨리 경기장을 돌게 된다. 아무렇게나 뚝딱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폐기할 수 없듯이 자전 에너지 또한 느닷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거대한 퇴적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스와 먼지가 모여 더욱 두껍고 밀도 있는 퇴적물을 형성하는 만큼 그 퇴적물 또한 더욱 빠른 속도로 자전한다. 퇴적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물질이 달라붙으며 두꺼워졌다. 내부는 항상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 상태의 퇴적물을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한다. 원시별이란 완전한 별이 생성되기 이전 상태를 일컫는다. 이들 중에는 가스와 먼지의 일부가 하나의 띠를 형성해 주변을 둘러싸기도 했다. 이러한 원시별 중 하나가 태양으로 발전했다. 원시별의 인력작용에 따라 더 많은 퇴적물이 쌓였고 그 내부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안의 원자들은 더욱 빨리 이리저리 움직였다. 원자들은 자연스레 충돌을 거듭했고 임계 온도가 1천만 도 가까이 솟구치면서 점점 더 빠르게 충돌하던 원자들은 어느덧 하나로 융합하는 경지에 다다른다.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때부터 원시별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내부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빛은 계속 압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퇴적물의 수축을 멈춘다. 이후 원시별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마침내 우리의 태양이 탄생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제 갓 태어난 태양계의 태양에는 여전히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커다란 띠가 둘려 있다. 그 속에서 다시 좀 전에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과 마찬가지로 먼지 덩어리들이 충돌을 거듭하며 하나로 합쳐지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점점 더 커지며 커다란 고리를 형성한다. 물론 그 다음에도 충돌과 성장은 계속된다. 고리 안에서도 더욱 빨리 커지는 파편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덩어리들은 더욱 강한 인력으로 주변의 덩어리를 끌어당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행성이 생겨난다. 행성 역시 자기 고유의 축을 따라 회전하는데 밀도가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회전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이런 행성 중 하나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격렬한 생성의 역사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구 고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계속한다. 우리는 금속과 암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끊임없이 회전하는 거대한 공 위에 살고 있다. 지구 자전은 태양계 형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이며 오늘날의 날씨 변화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길을 걸을 때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 이 바람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우리는 45억 년 전에 발생한 지구 생성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